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증보험이나 부기등기에 궁금하신 분이 있는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보험의 이것저것을 좀 나열해 보겠는데요. 일단 보증보험이란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생길 수 있겠죠. 그때 주택보증공사 허거나 SGI 서울보증이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겠죠. 금액에 대해서 75%, 집주인이 그 다음에 임차인이 25%에 해당이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 가입을 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민간 건설 임대주택, 그 다음에 민간 매입 임대주택, 그 다음에 100호 이상 그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고, 주로 분양받는 분들이시죠. 4번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 보증가입 대상입니다. 임대보증 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이 원칙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살펴보시고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이 있다거나 임대보증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그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이상으로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일부 보증보험에 해당되겠죠. 건저당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가 되어야 됩니다. 건저당이 공동담보를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채굴을 감액해야 되겠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 제한물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보증보험을 가입해주지 않겠죠.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보증가입 기간을 살펴보면요.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인데 종료됐는데도 임대가 계속 임대 중이다. 그러면 임대 계약이 종료된 날까지 보증가입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는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고 분할 납부할 가능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 그날을 말합니다. 민간 임대주택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있는 경우는 임대주택의 등록일이고요. 그 다음에 없는 경우는 최초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 보증가입이 필요합니다.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 중에서 일정 금액 범위 주택가액 대지 포함해서 2분의 1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금인데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네, 요거는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가입이 미가입할 수 있는 건데요.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우선 변제금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이라 하고요. 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에 요거는 연도가 중요한데요. 21년 5월 11일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고요. 2018년 정도는 3,700이죠. 그래서 보통 보증금 1,000만 원 정도 하죠. 이런 분들한테는 우선 변제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미가 발휘 된다. 그런데 대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미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은 일부 가입입니다. 일부 가입. 일부 가입도 전체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있다. 담보권에다가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이 있겠죠. 거기에서 주택가액의 60%, 주택가격을 잘 기억해 주세요. 주택가격의 60%, 그 금액에 대해서 차액만큼이 일부 가입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제목을 볼까요?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입니다. 대한 임차인의 동의서가 있겠죠. 그러면 내용을 보게 되면 임대사업자 쭉 쓰시고요. 보증 대상, 담보권 뭐 나오는데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네요. 요 위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데요.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는 보증에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액입니다. 다만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 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데 볼게요. 조금 더 이어졌는 건 건저당이 세대별로 분리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한물권 없어야 되고요. 전세권이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나 이런 거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요 저기 보증보험에서 가입을 했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요 대항 요건 확정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일부 보증에 동의한 경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체크하는 대상에 보게 되면요, 그 임대보증금이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을 보증가입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임차인이 동의하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같습니다. 3번까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넘어가게.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 그냥 우리가 하는 그 시장 가격 아닙니다. 주택 가격 산정 방법인데요. 감정 평가액을 주택 가격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시가격보다 요율을 해서 주택 가격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1년 이내 실거래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동산 시세를 주택 가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인데요. 공시가격 같은 건 뭐 주로 아파트, 오피스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로 나타나는 거죠. 적용을 한다는 거죠. 비율을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택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예,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이 되죠.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기준시가에 해당됩니다. 기준시가 해당되고 120%를 적용하겠죠. 예. 그다음에 기준시가 확인하려고 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예. 보증가입 적용식인데요. 신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적시해야 됩니다. 적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이 임대차 합작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2018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을 포함해서 적용을 하고요. 가태료도 있습니다. 예, 부기등기인데요. 부기등기는 이제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민간 임대주택 등기라고 하죠. 뭐 내용은 주택 그 임대인이 그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신규 등록이고 이제 기존 등록이 있는데요. 신규 등록은 지체 없이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등록은 2020년 12월 9일 올해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가태료도 있습니다. 예, 밑에 하단에 이미지 보시면 이제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는 이렇게 민간 임대주택 등기 이렇게 민간 임대주택 등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뭐 내용을 보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 임대료 정액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해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부기등기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셀프 등기로 등기소 가서 하시면 됩니다. 직접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